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한 장면. 900만 원, 90만 원이라는 숫자들과 함께 대기업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축의금 명단. 국정감사 기간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올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6일 뉴데일리는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일자 김진태 아들 결혼식 재조명 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제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국정감사. 이것은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개인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모바일 청첩장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카드 결제 링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 관계자들 수금 시작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같은 공직자라도 얼마나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년 전 장남의 결혼식을 서울군인공제회관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치권과 심지어 강원도청 간부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강원도청 비서실조차 결혼식 사흘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축의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 전 본부장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 직무여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바탕이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같은 공직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는데 다른 한 사람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린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의 윤리 수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뉴데일리는 최민희 축의금 문자의 십자포화 권력형 부패 이춘석 시즌2 축의금 다 확인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한민국을 경악시켰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과 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 옆에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송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신성한 공간에서 축의금 명단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900만 원은 입금 완료, 9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1회 100만 원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900만 원이나 되는 축의금을 냈을까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리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 그는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을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최 위원장의 해명은 더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기업 또는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받은 축의금이 너무 많아서 돌려주는 작업을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왜 받았습니까? 왜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렸습니까? 돌려준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송 원내대표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그는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을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이라며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즉시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법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경원 의원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상임위원장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것은 명백한 권력형 부패 행위다. 그녀는 법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같은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도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국감 때 피감기관 화환과 축의금 내역 자료를 요청하자 최 위원장이 한사코 거부하더니 이유가 있었다. 지금 와서 반환쇼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모든 논란 속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 황당한 변명을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최민희 덕분에 양자역학을 다 공부한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은 축의금은 뇌물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최 위원장은 청첩장을 안 돌리면서 동시에 돌린 상태일 수도 있다. 뚜껑을 열었더니 축의금이 가득했다. 전 국민이 어렵게 양자역학 문제 풀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자. 주진우 의원은 딸이 어떻게 과방위 산하단체에 청첩장을 돌릴 수 있었나. 의원실의 작품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춘석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딸 결혼식도 모르나요? 결혼식에 신경 못 쓸 정도로 바빴으면 국회의원 그만두세요. 축의금은 꼼꼼히 확인하면서 무슨 양자역학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공직자 윤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중위권에 불과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2025년 1월 실시한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0.9%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선출되지만 실제 행동은 별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5%에 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으로 마무리한다는 의견에는 86.2%가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떤 문제가 지적될지 모르는데 상임위원장의 청첩장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축의금. 이것은 축의금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대가성이 명확합니다. 국정감사를 무사히 넘기고 싶은 기업과 기관들의 간절함이 담긴 돈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최 위원장의 태도입니다. 양자역학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이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까? 법조계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받은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최민희 개인을 넘어 정치권 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연일 비판으로 도배됐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들 다 똑같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뇌물까지 받나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특히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내로남불의 전형, 우리가 지지했던 정당이 이런가 같은 배신감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들 때 국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부패한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2016년 시행 초기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이 조심했고 부당한 금품 수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법망을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최민희 사건은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최민희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수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같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공직자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의 신뢰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순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춘석 전 의원이 생각납니다. 그 역시 자녀 문제로 특혜 논란에 휩싸여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누가 900만 원을 냈는지, 어떤 기업과 기관들이 축의금을 냈는지,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민희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공직 문화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사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같은 공직자인데 한 사람은 가족에게조차 결혼식을 숨기고 다른 한 사람은 피감기관 전체에 청첩장을 뿌립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공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공직을 국민을 섬기는 자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아예 결혼식 자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권력의 자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 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공직자 본인들은 이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다들 하는 것 아니냐, 관행이다, 축의금은 상호부조 아니냐.
하지만 국민은 이제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요구 수준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은 이제 압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부정부패는 즉각 폭로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5짜리 커피 한 잔도 함부로 받지 못합니다. 적발되면 즉각 해고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부패가 사라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자와 식사조차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법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공직자 스스로 나는 국민의 종복이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 직무여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바탕이다. 200년 전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청렴했습니까? 당신은 과연 국민의 종복으로서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권력자로서 피감기관을 쥐어짜려 했습니까? 2025년 10월 27일 뉴데일리 보도 이후 최민희 축의금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민희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받은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했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느꼈을 압박감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을 최 위원장은 알기나 할까요? 형식적인 사과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합니다. 과방위원장직 사퇴는 기본이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도 각성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당 의원이니까 감싼다는 식의 태도는 국민의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야 구분 없이 공직자 윤리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김영란법을 더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하면 정치권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댓글을 남기세요. 청원에 참여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종복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잊은 사람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당신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의 신뢰였는데 당신은 그것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입니다. 양자역학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본회의장에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이제 책임을 지세요.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은 변합니다. 더 이상 부패한 공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최민희 과방위원장 축의금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